안녕하세요. 역사랑 놀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주변국들에게 연달아 크게 박살이 나면서 거의 멸망 직전까지 이르렀던 고구려를 다시 부흥시켜 훗날 고구려가 전성기를 맞이할 수 있게 되는 토대를 마련한 개혁군주 소수리망에 대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소수리망은 고구려의 제17대 임금으로 삼국사기에 따르면 신체가 장대하고 웅대한 지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가 즉위했을 당시의 고구려는 엄청난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아버지인 고국 원왕 시기에 모용선비의 국가인 전현의 침공을 받아 수도가 함락되고 아버지인 미천왕의 시신과 어머니 그리고 부인이 볼모로 끌려가게 되면서 이들을 돌려받기 위해 오랜 기간 동안 긴 치욕을 맛보아야만 했으며 이를 만회해보기 위해 시선을 돌려 백제를 침공해보았으나 당시 백제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근초고왕에게 번번이 박살이 나고 말았고 심지어는 근초고왕의 대대적인 반격으로 고국 원왕이 전사기까지 했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이러한 국가적 위기 상황 속에서 고구려의 새로운 임금으로 막 즉위한 소수리망은 그동안의 피해를 복구하고 침체된 분위기를 다시 되살려내야 할 막중한 임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그가 선택한 것은 바로 대대적인 내부 정비 작업이었죠. 소수리망은 먼저 고구려에 불교를 도입했습니다. 서기 372년 북중국의 국가인 전진이 승려 순도를 파견하여 불상과 경문을 보내오는 일이 있었는데요. 이를 계기로 그는 불교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3년 뒤인 375년 2월 성문사를 창건하여 순도를 머무르게 하고 또한 이불란사를 창건하여 고구려의 승려인 아도를 머무르게 했습니다. 삼국사기에 따르면 이것이 우리나라 불교 역사의 시초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불교의 사상은 점차 호국 이념으로 발전하여 내부의 안정을 도모하고 고구려인들을 하나로 묶는 데 큰 원동력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그는 유교를 도입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372년 태학을 설립하여 유교 이념에 대한 교육체제를 확립하였죠. 임금에 대한 충을 강조하는 이 유교 사상은 소수리망이 중앙 집권화를 추진하는 데 좋은 기반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율령을 반포했습니다. 여기서 율령이란 법을 의미하는데 물론 이전에도 고구려의 법이 존재했지만 소수리망 때에 들어서면서 더욱 선진적인 법체계로 재정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국가의 권위를 높이고 구성원들을 보다 효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게 되면서 소수리망은 중앙 집권화를 더욱 강화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기록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 외에도 군사제도, 지방제도에도 큰 변화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왜냐하면 이전 고국 원왕 시기에 고구려가 대외원정에 동원한 병력의 규모를 보면 최대가 2만 명으로 나오는데 이후 광개토대왕 시기에 들어서면 그 규모가 4만에서 5만 명까지 크게 늘어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단기간에 운용병력이 증가할 수 있게 된 것은 바로 소수리망 시기에 지방행정제도를 잘 정비한 덕분이었죠. 이처럼 즉위 초기부터 정신없이 내부 정비 작업에 몰두한 소수리망은 여러 개혁들을 통해 침체되어 있던 고구려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고 더 나아가 국력을 한층 더 끌어올리면서 고구려가 국가적 위기에서 벗어나 다시 재도약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이후 모든 내부 정비 작업을 마친 소수리망은 이를 기반으로 곧장 대외정벌에 나서게 되는데요. 이때 그의 목표는 바로 백제였습니다. 375년 7월 소수리망은 군사를 보내 백제의 수곡성을 기습 공격하였고 이에 백제 근초고왕은 즉각 군사를 보내 방어하도록 하였지만 고구려군에게 격파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고구려군은 결국 수곡성을 함락시키는 데 성공했죠. 이전 고국 원왕 시기만 하더라도 고구려군은 백제군만 만나면 매번 쥐어 터지기만 했는데 이번에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보이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이후 근초고왕은 병사를 크게 일으켜 반격에 나서려 하였으나 마침 백제에 큰 흉년이 들어 실행하지 못하였고 그해 11월에 결국 사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뒤를 이어 근구수왕이 백제의 새로운 임금으로 즉위하게 되는데 이때 고구려 입장에선 근구수왕도 근초고왕 못지않게 매우 껄끄러운 상대였습니다. 왜냐하면
근구수왕은 과거 태자였던 시절 고국 원왕의 2만 군대를 크게 격파한 적이 있으며 아버지 근초고왕이 3만 명의 정예병을 이끌고 고구려의 평양성을 공격할 때 함께 참전하기도 했을 만큼 군사적 재능이 매우 뛰어났던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소수리망은 전혀 주눅들지 않았고 오히려 376년 11월 백제의 북쪽 변경을 공격하여 근구수왕에게 먼저 선빵을 날렸습니다. 그러자 근구수왕은 377년 10월 고구려에게 과거의 악몽을 다시 재현시켜주기 위해 자신이 직접 3만 명의 대군을 이끌고 평양성을 향해 진격하기 시작했는데요. 게다가 마침 이때 고구려의 전염병까지 크게 돌기 시작했습니다. 즉 소수리망은 자신의 재위 기간을 통틀어 최대 위기를 맞이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소수리망은 놀랍게도 백제군을 물리치는 데 성공했고 이 기세를 타고 다음 달인 377년 11월 백제의 북쪽 변경을 다시 공격했습니다. 하지만 양측은 이후 어쩔 수 없이 전쟁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378년 고구려에서 큰 가뭄으로 인해 백성들이 서로 잡아먹을 지경까지 이르렀고 그해 9월에는 거란이 침공해와 8개의 부락을 빼앗았으며 380년에는 백제에서 전염병이 크게 돌고 382년에는 비가 안 와 가뭄으로 자식을 파는 백성들이 늘어나는 등 양측 모두 지독한 자연재해에 시달렸기 때문이죠. 이후 소수리망은 384년 11월이 되자 결국 눈을 감았습니다. 그런데 이때 그에게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의 동생이 고구려의 다음 임금으로 즉위하게 되니 이 인물이 훗날 고구려의 전성기를 이끌게 되는 광개토 대왕의 아버지 고국 양왕입니다. 그리고 고구려는 이후 소수리망이 쌓아놓은 국력을 토대로 광개토 대왕, 장수왕, 문자명왕, 안장왕으로 이어지는 최전성기를 누리면서 별 볼 일 없던 산골짜기의 소국에서 단숨에 동북아시아의 강대국으로 급부상하게 됩니다.